PLC는 기본적으로 입출력 할당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치, 설비, 시스템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PLC는 스위칭 부분이 없어서 수명이 반영구적인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진단 기능이 있어서 이를 이용하면 고장에 대한 수리가 매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PLC는 기본 지식만 있어도 프로그램 작성이 용이하다는 또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PLC의 적용 분야를 보면 전기, 전자, 식료 산업, 제철, 제강 산업, 섬유 화학 공업, 자동차 공업, 기계 산업, 상하수도, 자동 창고 제어, 하역 설비 제어, 반송 라인 제어, 공장 설비 등과 같은 수많은 곳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입력기기와 출력기기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할 수 있고 내부 릴레이, 타이머, 카운터 등의 데이터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으며 PLC 프로그램 작성 규칙에 따라 에러 없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PLC 기본 프로그래밍이 PLC의 기초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PLC의 기본 프로그래밍은 우선 변수를 표현하는 방식과 입출력에 대한 배선을 학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메모리와 입출력 어드레스 할당, 프로그램 작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기본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다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입출력 장치가 가장 기본인 것 같은데요. 입출력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입력은 PLC에서 신호를 받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모든 스위치나 센서가 입력 장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출력 장치에는 모터, 솔레노이드,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는데요. 솔레노이드는 여러분이 자동문 생각하시면 되는데 번호키로 누를 때 열리는 것이 바로 솔레노이드입니다. 입출력 어드레스 할당이란 제어에 사용되는 각종 입출력 기기들을 입출력 모듈에 연결할 때 몇 번째 입출력 접점에 연결하여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직접 변수는 사용자가 변수 이름과 형 등의 선언이 없이 이미 메이커에 의해 정해진 메모리 영역의 식별자와 주소를 사용하는데요. 직접 변수에는 %i, %q의 입출력 변수와 %m의 내부 메모리 변수가 있습니다. 직접 변수의 구조를 보면 직접 변수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치 접두어와 크기 접두어를 붙입니다. 이후에는 마침표로 분리되는 하나 이상의 부호 없는 정수의 순으로 나타내는데요. 베이스 번호, 슬롯 번호, 접점 번호 등이 있습니다. 직접 변수에서 위치 접두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i는 인풋 로케이션을 말하는데요. 입력 위치를 의미합니다. q는 아웃풋 로케이션으로서 출력 위치를 의미합니다. m은 메모리 로케이션으로 내부 메모리 위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크기 접두어는 5가지가 있는데요. x는 1비트의 크기를 말합니다. 다만 x 문자에 한해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b는 1바이트의 크기를 뜻하는데요.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w는 1워드의 크기를 말하는데요. 1워드는 16비트입니다. d는 1더블워드의 크기를 의미하는데요. 1더블워드는 32비트입니다. l은 1롱워드를 의미하는데요. 1롱워드는 64비트입니다. 베이스 번호를 보면 CPU가 장착되어 있는 베이스, 기본 베이스를 0번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증설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는 접속된 순서에 따라서 베이스 번호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베이스 번호의 범위는 0에서 31까지입니다. 기본 베이스의 경우에서 슬롯 번호는 CPU 우측이 0번 슬롯이 되는데요. 우측으로 진행하며 번호가 1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슬롯 번호의 범위는 0에서 7입니다. 증설 베이스의 경우에는 전원부 우측이 0번이 되고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번호가 1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점 번호는 슬롯에 장착되어 있는 접점들을 0번 비트부터 크기 접두어 단위로 두었을 때 몇 번째 크기 접두어 단위가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림은 삼상유도 전동기 운전 회로를 PLC로 제어하는 경우에 대한 배선도 예시인데요. 이러한 입출력 배선은 할당된 어드레스에 연결되는 입출력 기기들의 접속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배선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모듈과 입출력 기기에 따라서 배선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PLC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전체적인 PLC 시스템을 구성하는데요. PLC에서는 PLC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안에는 하나의 PLC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계층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우선 프로젝트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구성한다는 것은 하나의 PLC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작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스캔 프로그램과 같은 일반적인 PLC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본 파라미터, I/O 파라미터 등을 작성합니다. 글로벌 직접 변수는 글로벌 변수 설정 부분, 직접 변수 설명문, 플래그 부분의 탭으로 보여주며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작성 또는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기본 파라미터 정보 중 기본 운전, 시간, 출력 제어 설정을 위한 부분과 PLC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보존하는 영역 설정 부분, PLC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동작 방법의 설정을 위한 부분, 그리고 모드버스 정보 설정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그 데이터의 고유 성질을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n이 넘으로 나타내면 L리얼, 리얼, L인트, D인트, 인트, S인트, UL인트, UD인트, U인트, US인트를 모두 포함합니다. 입력 모듈에서 입력 데이터를 읽은 후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수행하고 그 수행 결과를 출력 모듈에 쓰는 일련의 동작을 반복하여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입력 모듈에서 입력 데이터를 읽은 후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수행하고 그 수행 결과를 출력 모듈에 쓰는 일련의 동작을 반복하여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인스턴스라는 것은 펑션 블록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의 집합입니다. 즉, 펑션 블록은 내부에서 사용하는 변수뿐 아니라 출력값도 펑션 블록 자체에서 보관합니다. 태스크 프로그램은 스캔 프로그램처럼 매 스캔 반복 처리를 하지 않고 실행 조건이 발생할 때만 실행을 합니다. 실행해야 할 태스크가 여러 개 대기하고 있는 경우는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 프로그램부터 처리합니다. 우선순위가 동일한 태스크가 대기 중일 때는 발생한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태스크의 종류에는 정주기 태스크와 내부 접점 태스크가 있습니다. CPU의 데이터 메모리는 PLC 제어에 필요한 입출력 릴레이, 내부 릴레이, 타이머, 카운터 등의 접점 상태를 저장하고 설정값, 현재값 등의 정보가 저장되는 영역으로 기종에 따라 용량이나 사용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변수의 표현 방식에는 제조회사에 의해 지정된 메모리 영역에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직접 변수 방식이 있고 사용자가 이름을 부여하고 사용하는 네임드 변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입력 배선입니다. 입력 배선에 결선하기 위해서는 컴을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PLC에서 스위치 단자에 마이너스 컴을 잡고요. 그 다음에 PLC 어드레스 있는 PLC 카드에서 플러스 컴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력을 지금 3개를 쓸 겁니다. 입력 1개는 기동이고요. 2개는 정지입니다. 하나는 비상정지로 해서 3개를 잡습니다. 그러면 파란 선으로 1선으로 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스위치 1번을 기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정지로 하겠습니다. 3번을
비상정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으로 여러분 모터를 하나를 동작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모터가 기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램프 2개가 기동하게 됩니다. 램프 2개가 표시등으로 해서 기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부터 결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AC의 컴 부분을 결선하겠습니다. 플러스 색깔은 적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여러분이 출력하고자 하는 것을 결선하면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노란 선으로 이렇게 결선하면 되겠는데요. 지금 0번지 여기 보면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에는 연결 시에 한쪽을 나중에 컴을 하겠고요. 현재는 지금 1번지에 정지등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운전등을 표시합니다. 접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터를 하기 위해서 컴을 하나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컴 단자를 이용해 가지고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력과 출력 결선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프레임을 짜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 며칠인가 해서 잡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2018년 10월 10일이라고 보면요. 거기서 자기 이름을 코딩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습명이 뭐다.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여러분이 정지우선 회로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회로. 자, 이렇게 했으면 PAC 카드를 시리즈를 맞춰야 되는데요. XGI 시리즈로서 XGI CPU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보면 CPU가 일치해야 되면 여러분이 프레임 짤 수 있고요.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기본 파라미터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IO 파라미터인데요. IO 파라미터를 해주지 않으면 PAC가 에러가 납니다. 입력 카드가 무엇이 붙었는지 PAC 자체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모듈에서 이렇게 XGI 22A 보면 22A죠. 22A에서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가 뭔지를 여러분이 똑같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전과 동일하게 입력 모듈에서 카드를 선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가 되겠죠. 여기 지금 보면 화면에서 두 번째 카드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여러분이 출력 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출력 카드는 RI20A가 지금 장착됐습니다. 클릭하면 이 화면에 보면 카드가 하나 또 장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하게 출력 모듈을 보면 카드를 찍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게 여기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 카드가 있습니다. 특수 카드에 보면 아날로그 입력 카드, 출력 카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장착된 것은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입출력 카드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입출력 카드가 있죠. 거기에 보면 SGF 그 카드를 선택하면 특수 카드가 나옵니다. 그런 상태로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프로그램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적용이 됐고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때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정지우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편집에서 보면 설명문이 있어요. 거기에 레이블 있고 그러면 여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는 것이 무엇이냐 메모를 하세요. 정지우선 회로. 예. 그래서
작성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작성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작성자가 영어로 잘못됐네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프레임을 짜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F3 눌러도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직접 변수하고 간접 변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변수 설명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거를 변수 추가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퍼센트 ix 0.1번 해가지고 사용했고요. 이것은 기동 스위치입니다. 기동 스위치 확인하고요. 그리고 변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2번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지 스위치 확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상정지니까요. 요거는 3번이요. 비상정지 정지 스위치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면 변수 추가를 더 할 수 있는데요. 퍼센트 첫 번째가 이 모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모터로 쓰겠습니다. 모터고요. 변수 추가해서 첫 번째 이것은 전기등이죠. 전기등, 전기 표시등입니다. 그 다음에 변수 추가해서 두 번째가 되겠죠. 이것은 운전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나서 지금 프레임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얘는 기동 스위치. 자, 이게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요. 보기를 보면 자, 여기 지금 변수 설명문이 나왔죠. 기동 스위치라고 여러분이 알아보기 좋게. 그리고 정지 스위치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지 스위치라고 클릭을 하면 들어가겠고요. 또 이게 비상정지면 비상정지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모터라고 했는데 이 모터는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클릭하면 모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M0라고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냥 직렬됐기 때문에 누르면 이게 M0라는 걸 동작이 될 것 같은데 끊어집니다. 그럴 때 자기유지 그래서 자기유지 부분을 연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터가 동작해야겠죠. 그래서 모터가 자, 그래서 M0 자, 그리고 여기도 M0 자, 그러면 여기에서
라인을 컨트롤 L 치면 라인 삽입인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연결했고요. 여기 보면 모터를 기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램프를 동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전등, 그 다음에 정지등을 달겠습니다. 정지등 이렇게 동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엔드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에러는 안 납니다. 다른 프레임 같으면 엔드가 없으면 무한 루프를 돕니다. 자, 그러면 프레임이 작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레임을 온라인 상에 해가지고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PAC가 꺼져 있는 관계로 접속이 안 되는데요. 온라인 상에 접속을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PAC를 쓰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자, 정상 작동했습니다. 이때 모니터 모드로 해서 시작을 보면 여러분이 모니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동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스위치를 누르면요. 모터가 기동하겠죠. 동작되지 않네요. 상태가. 이럴 경우는 전원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때 PAC에 보면 여러분이 넌 스위치가 있는데 이 상태를 온오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모터가 지금 돌고 있네요. 정상적으로. 자, 정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정지하겠죠. 자, 여기 정지 표시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밑에 코멘트 보면 알겠지만은 현재 기동 스위치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지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는 정지되어 있고요. 기동 스위치를 누르면 모터가 기동합니다. 자, 기동 스위치를 눌러보겠습니다. 기동하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정지 스위치나 비상 스위치나 둘 중에 하나 넣으면 정지를 하겠죠. 근데 복귀하고 켰을 때 이렇게 표시등을 볼 수 있는데 이 회로의 특징은 뭐냐면 기동과 정지가 들어왔을 때 같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이 회로는 꺼지는 회로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지 우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회로를 만약에 기동 우선으로 고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정지 우선 회로를 기동 우선 회로로 바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동 우선 회로로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스위치가 연결됐는데요. 이 부분을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한번 바꿔보고요. 자, 이 부분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좀 전에 회로하고 동작은 같습니다. 그런데 기동과 정지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이것은 기동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때 쓰냐면 센서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센서에 둘 중에 어떤 신호가 먼저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프레임을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라이팅. 자, 프레임을 날리겠습니다. 자, 이러기 전에 여러분이 여기 지금 프레임이 넌 상태라서 스톱 상태로 하고 나서 쓰기를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모니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넣은 상태고요. 그랬을 때 좀 전과 동일한데요. 누르면 모터가 기동합니다. 정지하면 또 정지하고요. 기동을 하게 되면 기동 램프가 켜지고요. 정지하게 되면 지금 정지한 램프, 녹색 램프가 들어왔죠. 근데 이 회로하고 앞에 했던 회로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회로는 기동과 정지를 동시에 눌렀을 때 정지했지만 지금 회로는 기동을 하는 회로입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센서가 지금 동작하듯이 그 신호가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회로입니다. 입출력 어드레스 할당이란 제어에 사용되는 각종 입출력 기기들을 입출력 모듈에 연결할 때 몇 번째 입출력 접점에 연결하여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직접 변수에서 위치 접두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I는 입력 위치를 의미하고 Q는 출력 위치를 의미합니다. M은 내부 메모리 위치를 의미합니다. 크기 접두어는 5가지가 있습니다. X는 1비트의 크기를 말하며 X 문자에 한해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B는 1바이트의 크기를 뜻하고 W는 1워드의 크기를 말합니다. D는 1더블 워드의 크기를 의미하고 L은 1롱 워드를 의미합니다. 현장 근로자가 체계적으로 PLC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용하다 보면 스위치나 센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요. 스위치나 센서에 대한 정확한 기능과 종료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릴레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고장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회로도 독해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